지워진 밤. 제1부 모두가 의심받는 밤. 1. 노모는 새벽 4시 17분에 죽었다.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119 신고는 오전 6시 42분에 들어왔다. 신고자는 아들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어머니가 쓰러져 계십니다. 숨을 안 쉬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노모는 이미 차가웠다. 침실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외상은 없었다. 옷은 단정했다. 주변에 흐트러진 것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둔 것처럼. 경동경찰서 강력팀 박인수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15분이었다. 그는 12회째 살인사건을 다뤘다. 사람이 죽는 방식에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 현장은 너무 깨끗했다. 부검 의뢰 넣으세요. 박인수는 침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침대 시트는 정돈돼 있었다. 서랍은 닫혀 있었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현관 도어락에도 손상이 없었다. 침입 흔적 제로. 거실로 나온 박인수는 소파에 앉은 아들을 봤다. 강민준, 35세, 경찰 8년차, 경동서 생활안전과 소속.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떨림은 없었다. 어머니를 발견한 시각이 언제죠? 6시 반쯤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다. 감정이 절제돼 있었다. 왜 그 시간에 댁에 오셨습니까? 당직 끝나고 들렀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자주 확인하는 편이에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어머니 평소 건강은 어떠셨나요?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최근엔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셨어요. 낙상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가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넘어지셨을 겁니다. 박인수는 그 대답을 수첩에 적었다. 펜을 쥔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은 민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지나치게 침착했다. 부검 결과는 오후 2시에 나왔다. 사인 내부장기 파열로 인한 출혈사. 중앙이대 법의학과 최 교수는 짧게 설명했다. 간과 비장이 손상됐습니다. 외부 타격으로 보입니다. 넘어진 거 아닙니까?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최 교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충격 방향이 위에서 아래입니다. 수평 낙상보다는 수직 압박에 가깝습니다. 박인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눌렀다는 겁니까?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낙상과는 다릅니다. 박인수는 사진을 다시 봤다. 피부에 멍은 없었다. 골절도 없었다. 하지만 내부는 망가져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박인수는 수첩을 펼쳤다. 민준이 어머니를 발견한 시각은 6시 반. 신고는 6시 42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의 공백. 최 교수님, 혹시 이거? 네. 타살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하셔야 합니다. 3. 경동서 회의실은 조용했다. 박인수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다. 새벽 4시 5시 사망 추정 시각. 오전 6시 30분 강민준, 시신 발견. 오전 6시 42분 119 신고. 일단 주변 인물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박인수의 팀원인 윤지영 경위가 손을 들었다. 피해자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름들이 떴다. 강민준 아들, 경찰 마이너스 유일한 가족. 김혜숙 이웃, 402호 마이너스 최근 층간소음 갈등. 이정민 요양보호사 마이너스 주 3회 방문. 박수진 보험 설계사 마이너스 2주 전 방문 기록. 관리인 오성진 마이너스 아파트 시설 관리. 일단 전원 조사 대상입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혜숙부터 만나보죠. 4. 김혜숙은 50대 중반이었다. 얼굴은 경직돼 있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혜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서. 새벽에요? 네. 한 달 전부터요. 뭔가 끌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요. 사망 추정 시각과 겹친다. 어젯밤엔 어떠셨습니까? 김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박인수는 그 대답을 천천히 받아 적었다. 이정민은 2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였다.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죠? 3일 전이요. 월요일. 그때 할머니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이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평소와 같았어요. 혈압 재고, 약 챙겨드리고.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할머니와 아드님 사이는 어떠셨나요? 이정민은 주저했다.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요? 아드님이 자주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그걸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하실 때 목소리가 쓸쓸해 보이셨어요. 박인수는 끄덕였다. 혹시 할머니가 재산이나 유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이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알겠습니다. 6. 저녁 7시. 박인수는 관리실로 내려갔다. 관리인 오성진은 60대 초반이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형사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CCTV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오성진은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복도와 계단, 주차장이 떴다. 며칠치를 보시겠습니까? 어제 새벽부터요. 오성진은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리고 멈췄다. 이상한데요? 뭐가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영상이 없어요. 박인수는 화면에 다가갔다. 2024.01 32만-4만 파일 없음. 삭제된 겁니까? 아니, 이건 삭제가 아니라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오성진은 당황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백업 서버도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백업도 없습니다. 박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가 지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접근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랑, 부관리인, 그리고 경비원들이요. 총 4명. CCTV 저장 시스템 구조하는 사람은요? 오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문 기술자 아니면 힘들 겁니다. 이거 백업 서버까지 건드리려면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박인수는 화면을 응시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 정확히 사망 추정 시각 2시간 전. 7. 밤 10시. 박인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다. 새벽 2시 CCTV 삭제 시작. 새벽 4시 5시 사망. 오전 6시 30분 발견. 누군가 계획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교했다. 박인수는 강민준의 진술서를 펼쳤다.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동료 경찰관 3명의 증언도 일치했다. 민준은 당직실에 있었다.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하지만 박인수는 펜을 돌렸다. 민준의 첫 대답이 계속 걸렸다. 어머니는 넘어지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 8. 다음 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CCTV 복구 시도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삭제됐다는 겁니까? 네. 덮어쓰기까지 돼 있어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전문가 소행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못 지워요. 박인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누가? 왜? 어떻게? 그때 윤지영이 들어왔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윤지영은 노트북을 펼쳤다. 주차장 입구 카메라는 살아있었어요. 삭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2024.01 33만 4,715 헬멧을 쓴 인물이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검은 재킷, 청바지, 운동화.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인물은 카메라 사각 쪽으로 걷는다. 그리고 사라진다. 이게 다예요? 네. 10분 뒤엔 안 보여요. 아마 계단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쪽 카메라는 삭제됐거든요. 박인수는 영상을 되돌렸다. 다시 재생. 다시 멈춤. 인물의 걸음걸이를 봤다. 뭔가 이상했다. 이 사람, 오른쪽 다리 좀 보세요. 윤지영이 화면을 확대했다. 인물의 오른쪽 무릎이 미세하게 끌렸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절뚝거리는 건가요? 아니, 끌림이에요. 무릎 부상 흔적. 박인수는 수첩을 펼쳤다. 강민준의 신체 정보를 확인했다. 오른쪽 무릎 구형 부상 마이너스 2년 전 직무 중 사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9. 박인수는 강민준을 다시 불렀다. 오후 3시. 경동서 조사실. 민준은 여전히 침착했다. 또 조사받아야 합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박인수는 영상을 틀었다. 주차장에 헬멧 쓴 인물. 민준은 화면을 봤다. 표정 변화는 없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아니요. 확실합니까? 네. 박인수는 영상을 멈췄다. 이 사람, 오른쪽 다리를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민준은 화면을 다시 봤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강경희님도 오른쪽 무릎 부상 있으시죠?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저만 무릎 부상자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파트에 새벽에 나타난 사람이 우연히 같은 부상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저는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동료분들 증언은 들었습니다.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강경위님, CCTV가 삭제된 시각이 왜 하필 그 시간입니까? 모릅니다. 삭제 방식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국과수에서 말했어요. 백업 서버까지 건드렸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이라면 그 정도 지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대답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밤 11시. 박인수는 사무실에서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헬멧 쓴 인물. 3초간의 노출. 오른쪽 무릎의 끌림. 그리고 민준의 알리바이. 뭔가 맞지 않았다. 윤지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형사님, 너무 파고드시는 거 아니에요? 알리바이가 완벽해. 네. 너무 완벽해. 동료 3명 다 같은 얘기를 해. 민준이 당직실에 계속 있었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겠죠.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CCTV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 어느 카메라를 지워야 하는지, 백업은 어디 있는지. 일반인은 불가능해. 그럼 내부자야. 윤지영은 숨을 죽였다. 경찰 말입니까? 가능성은 있어. 박인수는 영상을 다시 봤다. 인물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걸었다. 마치 이곳에 익숙한 사람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안 잡힐 거라고 확신했어. 왜죠? CCTV를 지웠으니까. 박인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쳤어. 뭡니까? 걸음은 못 지워. 10일. 사건은 언론에 흘렀다. 새벽의 의문사. CCTV 삭제 정황 포착. 경찰 관계자 아들 용의선상? 알리바이 있어. 민주는 출근하지 않았다. 자택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박인수는 서장실로 불려갔다. 박 형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강민준 경위를 의심하는 겁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데요. 네. 하지만 CCTV 삭제 수법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내부자 소행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박인수는 잠시 멈췄다. 아직은 정황뿐입니다. 그럼 신중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우리 서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수는 서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사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형사님, 강경위, 저 정말 안 했습니다.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를 왜 제가 죽입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외절. 증거는 찾을 겁니다. 박인수는 민준을 지나쳤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은 틀렸어요. 박인수는 멈추지 않았다. 12. 일주일이 지났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이웃 김혜숙은 새벽에 외출한 적이 없었다. 알리바이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이정민도 그날 밤 집에 있었다. 가족 증언 있었다. 보험 설계사 박수진은 출장 중이었다. 용의자는 모두 제외됐다. 남은 건 헬멧 쓴 인물뿐이었다. 박인수는 국과수의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보행 패턴 분석 가능합니까? 3초짜리 영상이라 어렵긴 한데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3. 저녁 8시. 박인수는 민준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불은 꺼져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다. 강경위, 저 박인수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긴 침묵. 어디서요? 댁 근처 카페. 10분 후. 14. 카페는 한산했다. 민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형사님, 이게 무슨... 앉으세요.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박인수는 커피를 밀었다. 강경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의심합니다. 민준은 컵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은요. 아직은이란 게 뭡니까?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정민 씨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외로워하셨대요. 당신이 자주 안 찾아왔다고. 일이 바빴습니다. 일만 바빴습니까?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사님, 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사랑과 살인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박인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주차장 영상을 틀었다. 이 사람 걸음걸이, 당신이랑 똑같아요. 비슷한 사람 많습니다. 무릎 부상까지 똑같은 사람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형사님, 전 당직실에 있었어요. 3명이 봤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뭐가요? 박인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왜 당신은 그렇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습니까? 민준은 숨을 삼켰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운? 네.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운을 안 믿습니다. 15. 민준은 카페를 나갔다. 박인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걸음걸이를 봤다. 오른쪽 다리에 미세한 끌림. 똑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국과수였다. 형사님, 보행 분석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일반인 아닙니다. 박인수는 차에 올라탔다. 무슨 뜻입니까? 보폭, 체중 이동, 무릎 각도 다 봤는데요. 이건 훈련받은 사람 걸음입니다. 훈련? 네. 장시간 제압 훈련 받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경찰이나 군 특수요원. 박인수의 손이 멈췄다. 확실합니까? 90% 이상입니다. 일반인 걸음이랑 확연히 다릅니다. 전화를 끊었다. 박인수는 핸들을 쥐었다. 경찰, 강민준, 알리바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6.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당직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2024.01, 3명-600 강민준, 당직 근무. 동료 경찰관 3명,
김태수 순경, 26세. 이민호 경장, 29세. 박준혁 경사, 34세. 박인수는 3명을 개별 소환했다. 첫 번째 김태수. 강민준 경위가 당직실에 계속 있었습니까? 네. 제가 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2시부터 6시까지요. 중간에 자리 비운 적은요? 없었어요. 두 번째 이민호. 똑같은 대답. 세 번째 박준혁. 강경이 계속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새벽 3시쯤엔요? 박준혁은 잠시 멈췄다.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봤습니까? 그때는 제가 좀 졸았거든요. 박인수는 펜을 세웠다. 졸았다는 건 못 봤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강경위는 분명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봤으니까. 몇 시에 깨어났습니까? 한 4시쯤.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3시 4시 사이. 증언 공백. 17. 오후 2시. 박인수는 서장에게 보고했다. 강민준의 알리바이에 빈틈이 있습니다. 어떤 빈틈입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목격자가 없습니다. 한 명만요? 박준혁 경사가 졸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정확한 시각 기억 못합니다. 서장은 팔짱을 꼈다. 그 시간이면 네. CCTV 삭제와 사망 추정 시각 사이입니다. 하지만 강민준이 그 시간에 당직실을 나갔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비상구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서장은 한숨을 쉬었다. 박 형사, 강민준은 우리 경찰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곧 확보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박인수는 서류를 꺼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강민준 자택 압수수색. 18. 영장은 다음날 발부됐다. 오전 10시. 박인수와 수사팀은 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민준은 문을 열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영장입니다. 민준은 서류를 받아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수색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옷장, 서랍, 책상, 침대 및 욕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인수는 거실을 둘러봤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형사님. 윤지영이 불렀다. 노트북 있습니다. 박인수는 책상으로 갔다. 노트북은 잠겨 있었다. 압수합니다. 국과수에 분석 의뢰하죠.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박인수는 그에게 다가갔다. 강경위,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니를 죽이고 CCTV를 지웠습니다. 민주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증거 있습니까? 곧 나올 겁니다. 형사님.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경찰입니다. 8년 동안 범죄자를 잡았어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맞습니다. 박인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당신이 CCTV를 지운 거 아닙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박인수가 먼저 돌아섰다. 노트북 분석 끝나면 연락하겠습니다. 19. 밤 10시. 박인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증거가 없었다. 노트북 분석도 시간이 걸렸다. 영상 속 인물이 민준이라는 확증도 없었다. 수사는 막혔다. 윤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뭡니까? 강민준 경위 재산 조회 결과입니다. 윤지영은 서류를 펼쳤다. 3개월 전 진흥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받았어요. 용도는요? 개인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 안 했어요. 박인수는 눈썹을 올렸다. 그럼 돈은 어디 갔습니까?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추적 불가능합니다. 언제요? 2주 전입니다. 박인수는 달력을 봤다. 2주 전. 어머니가 죽기 2주 전. 계획적이었어. 네? 강민주는 2주 전부터 계획했어.
돈도 빼돌리고 알리바이도 만들고 CCTV도 지우고 윤지영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왜죠? 돈 때문입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만은 아닐 거야. 그럼 뭡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20. 다음 날 오전, 박인수는 민준의 어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다. 집은 봉인돼 있었다. 박인수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여전히 깨끗했다. 침실로 갔다.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봤다. 바닥에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박인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다. 혈흔이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이게 왜 여기 있지? 법의학 보고서엔 외상이 없었다. 출혈도 내부였다. 그럼 이 혈흔은? 박인수는 증거 봉투를 꺼냈다. 샘플을 채취했다. 국과수에 보내야겠어. 20일 오후 3시 박인수는 요양보호사 이정민을 다시 만났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평소에 코피 같은 거 흘리신 적 있습니까? 이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혈압이 높으셔도 코피는 안 나셨어요. 확실합니까? 네.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박인수는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22. 저녁 7시.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다. 형사님, 혈흔 분석 나왔습니다. 피해자 거 맞습니까? 네. DNA 일치합니다. 그럼 이 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마 코나 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장기 파열로 역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인수는 생각했다. 내부 파열 혈액 역류 소량 출혈. 그럼 범인은 그걸 닦았다. 범인이 현장을 정리했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인수는 화이트보드를 봤다. 범인 프로파일, CCTV 구조 숙지, 현장 정리 능력, 경찰 훈련 경력, 내부장기 파열 지식. 모든 조건이 강민준을 가리켰다. 23. 밤 11시. 박인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강경위, 내일 오전 10시에 서로 나오세요. 왜요?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이제 끝이 보였다. 24. 다음 날 오전 10시. 강민준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조사실. 박인수와 윤지영, 그리고 검사가 배석했다. 녹음이 시작됐다. 강민준 경위. 2024년 1월 3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직실입니다. 목격자 있습니까? 민준은 잠시 멈췄다. 동료들이 봤습니다. 박준혁 경사는 그 시간에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기 있었어요. 박인수는 서류를 펼쳤다. 강경위, 3개월 전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죠? 네. 용도가 뭡니까? 사업 자금이요. 하지만 사용 안 하셨죠?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뭐예요? 사적인 일입니다.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경위, 어머니 죽이는데 돈이 필요했습니까?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그건 추측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정황입니다. 박인수는 영상을 틀었다. 주차장에 헬멧 쓴 인물. 이 사람 당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똑같습니다. 무릎 꿇림까지. 비슷한 사람 많습니다. 보행 분석 결과 경찰 훈련자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인수는 혈흔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집 바닥에서 혈흔 발견됐습니다. 누가 닦았습니까? 모릅니다. 범인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처럼. 저 아닙니다. 박인수는 책상을 쳤다. 강민준, 당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박인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의 걸음걸이입니다. 민주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걸음걸이가 증거라고요? 네. 당신은 CCTV를 지웠지만 걸음은 못 지웠어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잠깐 나가 계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놀라 물었다. 강경위님? 혼자 있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망설이다 나갔다. 조사실엔 박인수와 민준만 남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형사님. 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뭡니까? 민주는 박인수를 똑바로 봤다. 만약 당신 어머니가 평생 당신을 학대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인수는 숨이 멎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때리고 굶기고 인격을 짓밟았다면 그래도 효자로 살아야 합니까? 강경위. 저는 35년 동안 참았어요. 맞으면서도 욕먹으면서도 견뎠어요. 경찰이 됐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합니다. 제이부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범인. 1. 민주는 말을 멈췄다. 조사실은 고요했다. 박인수는 녹음기를 봤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경위, 방금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민주는 얼굴을 손으로 감췄다. 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위, 더 이상 대답 안 하겠습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정식으로. 박인수는 그를 막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윤지영이 들어왔다. 형사님, 방금 그거 들었어. 자백 아닙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기 암시일 뿐이야. 법정에선 안 통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결정적인 거. 박인수는 녹음 파일을 되돌렸다.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을 때리고 굶기고 인격을 짓밟았다면 박인수는 재생을 멈췄다. 이 사람 계획적으로 죽였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학대 피해자는 보통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하지만 강민주는 달라. 뭐가 다릅니까? 박인수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CCTV 삭제, 알리바이 구축, 현장 정리. 이건 냉정한 계획이야. 윤지영은 숨을 죽였다. 그럼 학대는 핑계였다는 겁니까? 아니, 학대는 진짜일 거야. 하지만 그게 살인을 정당화하진 않아. 박인수는 재킷을 입었다. 가자. 더 파야 해. 오후 3시. 박인수는 중앙이대 법의학과를 찾았다. 최 교수는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피해자 과거 병력 확인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뭘 찾으시는데요? 학대 흔적입니다. 최 교수는 눈썹을 올렸다. 피해자가 가해자였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교수는 컴퓨터를 켰다. 피해자 이름이 강순희 씨죠? 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의료 기록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요. 1분 후. 화면에 기록들이 떴다. 최 교수는 스크롤을 내렸다. 2010년 해민병원. 우울증 진단. 우울증? 네. 항우울제 처방 받았네요. 6개월 복용. 그 다음은요? 2015년 같은 병원. 불안장애 추가 진단. 약물 치료 지속.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가정폭력 관련 기록은요? 최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외상 기록도 없고요. 확실합니까? 네. 적어도 병원 기록엔 없어요. 박인수는 펜을 돌렸다. 학대가 있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한다.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신고 기록.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 교수의 질문이었다.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3. 저녁 6시. 박인수는 민준의 초등학교 담임을 찾았다. 은퇴한 교사 김영수, 67세.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강민준이요? 기억나죠? 착한 아이였어요. 혹시 가정 문제 같은 거 있었습니까?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어머니가 학교 행사에도 자주 오셨고, 민준이도 밝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오히려 모범생이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고. 박인수는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 맞습니까? 김영숙은 사진을 봤다. 민준의 졸업사진이었다. 맞아요. 민준이 맞아요. 기억나는 특별한 일 있습니까? 김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한 번은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민준이를 칭찬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박인수는 수첩을 덮었다. 학대의 흔적이 없다. 4. 밤 10시. 박인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윤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강민준 과거 기록 다 뒤졌습니다. 뭐 나왔어? 없어요. 뭐가? 학대 신고, 상담 기록, 아동보호 개입. 아무것도 없어요. 박인수는 의자에 앉았다. 이상해. 네? 만약 학대가 35년 동안 지속됐다면 흔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 그럼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강민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요? 학대가 아주 은밀했거나. 윤지영은 파일을 펼쳤다. 형사님,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강민준 통장 내역이요. 응? 3개월 전 5천만 원 대출 받고 2주 전에 전액 현금 인출했잖아요. 그래. 근데 그 전에도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얼마나? 6개월 전 3천만 원. 1년 전 2천만 원. 용도는? 불명이에요. 전부 현금 인출. 박인수는 계산했다. 총 1억 원. 이 사람,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 뭘 준비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단순한 생활비는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진흥은행 경동지점을 찾았다. 지점장은 40대 중반 남성이었다. 강민준 씨 거래 내역 확인하러 오셨다고요? 네. 영장 있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확인했다. 잠시만요. 10분 후 프린트된 거래 내역이 나왔다. 박인수는 내역을 훑었다. 2023년 1월 2천만 원 인출, 2023년 7월 3천만 원 인출, 2024년 1월 5천만 원 인출. 이 돈들 전부 현금으로 찾아갔습니까? 네. 창구에서 직접 인출했습니다. CD기나 이체는요? 없습니다. 전부 현금입니다. 박인수는 턱을 쓸었다. 현금 인출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혹시 인출할 때 특이한 점 있었습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직원한테 물어볼까요? 부탁합니다. 5분 후 창구 직원이 왔다. 30대 초반 여성이었다. 강민준 씨요? 기억나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조용하셨어요. 말수 적으시고 인출만 하고 바로 가셨어요. 돈을 뭐에 쓴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같이 온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요. 혼자 오셨어요. 6. 오후 1시. 박인수는 경동서로 돌아왔다. 윤지영이 긴급하게 달려왔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왜? 강민준 경이 실종됐어요. 박인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아침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졌어요. 제길. 박인수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차 빼. 지금 당장. 7. 민준의 집 앞. 경찰 차량 2대가 서 있었다. 박인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다. 침실을 확인했다. 옷장이 열려 있었다. 옷들이 몇 벌 사라졌다. 도주 준비했어. 윤지영이 욕실을 확인했다.
세면도구도 없어요. 박인수는 책상을 뒤졌다. 서랍이 비어 있었다. 휴대폰 위치 추적 넣어. 이미 했는데 꺼졌어요. CCTV 확인해. 언제 나갔는지. 윤지영은 관리실로 달려갔다. 박인수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봤다. 강민준, 넌 어디로 간 거야? 30분 후. 윤지영이 돌아왔다. 오늘 새벽 5시 32분에 나갔어요. 어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타고 나갔고요. 차량 번호는 37러 4521. 검은색 아반떼 AVANT. 박인수는 무전을 켰다. 전 경찰관에게 알린다. 강민준, 35세, 경찰 8년차. 차량 번호 37러 4521. 발견 즉시 보고하라. 무전이 울렸다. 박인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 새끼, 진짜 도망갔어. 오후 4시. 경동서 회의실. 서장이 책상을 쳤다. 박 형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서 경찰이 살인 용의자로 도주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난리 납니다. 최대한 빨리 잡겠습니다. 빨리가 아니라 오늘 안에 잡으세요. 박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을 나오자 윤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하이패스 I-패스 기록 떴어요. 어디로 갔어? 경부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갔어요. 마지막 톨게이트 TOLLGAT가 대전이에요. 대전? 네. 오전 7시 13분에 통과했어요. 박인수는 지도를 펼쳤다. 대전에서 갈 수 있는 곳. 부산, 광주, 전주, 목포. 제길, 어디로 간 거야? 저녁 7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다. 강민준 35세 마이너스 살인 용의자 도주. 차량 37러 4521. 발견 시 즉시 신고. 뉴스에도 나갔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렀다. 경찰 출신 살인 용의자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강민준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으나 박인수는 TV를 껐다. 사무실엔 박인수와 윤지영만 남아 있었다. 형사님, 이거 제 생각인데요. 말해봐. 강민준이 도주한 게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죄라면 도망갈 이유가 없어. 그럼 왜 지금까지 버텼을까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박인수는 멈췄다. 왜? 무엇이 민준을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뭔가 있어. 네? 강민준이 우리가 곧 찾을 거라고 판단한 증거가 있어. 윤지영은 숨을 죽였다. 그게 뭘까요? 박인수는 민준의 노트북 분석 결과를 펼쳤다. 국과수에서 온 보고서였다. 분석 결과 삭제된 파일 복구 불가. 브라우저 기록 전체 삭제. 이메일 계정 삭제. 모든 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클라우드 백업 흔적 발견. 계정 MINNMAIL. 박인수는 눈을 크게 떴다. 클라우드. 네. 강민준이 클라우드에 뭔가 저장했어. 윤지영은 노트북을 켰다. 계정이 뭡니까? 민으로 시작하는 엠메일 계정이야. 비밀번호는요? 모르겠어. 국과수에 긴급 해킹 요청 넣어. 10일. 밤 11시.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다. 형사님, 클라우드 접속 성공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파일 하나 있는데요. 영상입니다. 박인수의 심장이 뛰었다. 영상? 네. 제목이 증거예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1분 후.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다. 박인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어둡고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았다. 장소는 민준의 어머니 집이었다. 침실. 카메라가 바닥을 비쳤다. 노무가 쓰러져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미안해요. 카메라가 떨렸다.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영상이 끊겼다. 박인수는 숨을 참았다.
이건 자백이다. 12.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검사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검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박인수는 서류를 챙겼다. 윤지영이 달려왔다. 형사님, 강민준 차량 발견됐어요. 어디서? 부산 해운대 주차장이요. 지금 거기 있어? 차만 있고 사람은 없대요. 박인수는 재킷을 입었다. 부산 가자. 13.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주차장엔 검은색 아반떼가 세워져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들이 차량을 조사하고 있었다. 박인수는 차에 다가갔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안을 들여다봤다. 조수석에 가방이 하나 있었다. 박인수는 장갑을 끼고 가방을 열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편지 한 장. 박인수는 편지를 펼쳤다. 박인수 형사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났을 겁니다. 형사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은 이유를 몰라요. 35년 동안 저는 어머니의 인형이었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통제하는. 경찰이 된 것도 어머니 뜻이었어요. 결혼 못한 것도 어머니가 막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형사님,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자유를 느끼고 싶었어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민준. 박인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윤지영이 물었다. 형사님, 이거 자수 예고야? 그럼 기다려야 합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찾아야 해. 이 사람 자살할지도 몰라. 14. 오후 5시. 박인수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박인수는 민준을 찾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카페, 호텔, 바닷가. 윤지영이 옆에서 물었다. 형사님, 이 사람 정말 자수할까요? 모르겠어. 만약 안 하면요? 박인수는 파도를 봤다. 그럼 평생 도망자로 살겠지. 그런데 왜 차를 남겨뒀을까요? 발견되길 원한 거야. 왜요? 죄책감. 박인수는 걸음을 멈췄다. 이 사람은 살인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야. 어머니를 죽였지만 어머니한테 평생 죽임당했어. 윤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박인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민준이었다. 박인수는 숨을 죽였다. 강경위. 편지 읽으셨죠? 읽었어. 제가 한 말 믿으십니까? 학대요? 네. 박인수는 잠시 멈췄다. 증거가 없어. 알아요. 어머니는 교묘했어요. 흔적을 안 남겼어요. 그럼 왜 신고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렸을 때 한 번 신고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날 밤 저를 베란다에 세워뒀어요. 겨울이었는데. 박인수는 숨을 참았다. 새벽까지 세워놨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포기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박인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강경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닷가요. 자살하려고? 아니요. 그럼 뭐 하려고? 긴 침묵. 민준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느끼려고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15. 박인수는 뛰기 시작했다. 해변을 따라 달렸다. 윤지영이 뒤따랐다. 형사님, 어디 가세요? 바다야. 바다 쪽.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갔다. 그리고 봤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남자. 강민준이었다. 바다를 보고 있었다. 박인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강경위.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형사님, 오지 마세요.
왜요?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박인수는 멈췄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웃었다. 끝났어요. 제 인생은 진작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박인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형사님은 저를 이해하십니까? 박인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다시 바다를 봤다. 아무도 이해 못해요. 35년 동안 지옥에서 산 게 어떤 건지. 경찰이 됐어요. 남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정작 저는 저 자신을 못 지켰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죽던 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박인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강경위 돌아가요. 재판 받으세요. 당신 얘기하세요. 소용없어요. 왜요? 증거가 없잖아요. 학대받았다는 증언이라도 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믿겠어요? 경찰이 어머니를 죽였다는데.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쳤다. 민주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박인수는 손을 뻗었다. 강경이. 민주는 멈췄다. 뒤돌아봤다. 형사님. 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민주는 웃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다. 박인수는 뛰었다. 안 돼. 16. 윤지영이 민준을 붙잡았다. 뒤에서 달려와 팔을 잡았다. 민준은 비틀거렸다. 박인수가 앞에서 받쳤다. 셋은 방파제 위에 쓰러졌다. 민준은 울었다. 놔줘요. 제발 놔줘요. 박인수는 그를 꽉 잡았다. 안 됩니다. 왜요? 왜 저를 못 가게 해요?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민주는 박인수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왜요? 박인수는 대답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민주는 힘이 빠졌다. 박인수는 수갑을 꺼냈다. 강민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형사님. 네. 어머니가 정말 저를 학대했어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재판에서 증명하세요. 17. 다음 날, 민주는 경동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언론은 난리였다. 경찰 출신 살인범 체포, 모친 살해 후 도주, 부산서 붙잡혀, 학대 주장하지만 증거 없어. 박인수는 뉴스를 껐다. 윤지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어. 네. 박인수는 파일을 펼쳤다. 강민준 학대 여부 확인해야 해. 어떻게요? 증거가 없는데. 있어. 어디에요? 박인수는 사진을 꺼냈다. 민준의 어머니 집 사진이었다. 여기. 윤지영은 사진을 봤다. 뭐가 있는데요? 베란다. 네. 박인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베란다 바닥에 흠집들이 있었다. 오래된 흠집들. 이거. 뭔가 끌린 자국이에요. 윤지영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아이를 세워뒀던 자국일 수도 있어. 박인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국과수한테 연락해. 베란다 바닥 다시 감식하라고. 18. 3일 후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다. 베란다 바닥 흠집 분석. 마이너스 연대 20년 이상 경과 추정. 마이너스 성분 아동용 신발 고무 성분 검출. 마이너스 패턴 장시간 한자리에서 체중이 실린 흔적. 박인수는 보고서를 읽었다. 이건 학대의 증거다. 윤지영이 숨을 죽였다. 형사님 이거면. 응. 강민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 박인수는 민준을 면회갔다. 유치장 안 민준은 수척해 보였다. 형사님. 강경위 베란다 기억나요? 민준은 멈췄다. 네. 거기서 몇 번이나 세워졌습니까? 민준은 눈을 감았다. 세기도 싫어요.
몇 살 때부터요? 6살.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다른 학대는요? 밥 굶기기, 혼자 가두기, 때리기. 상처 남은 적은요?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 안 데려갔어요. 집에서 치료했어요. 박인수는 펜을 놓았다. 강경위, 법정에서 이 얘기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소용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해볼게요. 19. 일주일 후, 검찰은 강민준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학대 피해자 방어 주장을 제기했다. 언론은 양분됐다. 학대 피해자인가, 냉혈 살인자인가, 증거 없는 학대 주장, 가명 노린 꼼수? 박인수는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었다. 윤지영이 물었다. 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강민준이 정말 피해자였을까요?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모르겠어. 네?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야. 그게 정당방위든 복수든 해방이든.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 살인은 살인이야. 윤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박인수는 파일을 덮었다. 우리 할 일은 끝났어. 이제 법정에서 판단할 거야. 20. 재판 전날 밤. 박인수는 혼자 민준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봉인은 풀려 있었다. 조용한 집, 어두운 복도. 박인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바닥에 흠집들을 봤다. 손으로 만졌다. 깊게 패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박인수는 일어섰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강민주는 범인인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답은 없었다. 20일. 하지만 그때 박인수는 뭔가를 발견했다. 베란다 구석 환풍구 뒤편. 작은 틈새가 있었다. 박인수는 손전등을 비췄다. 뭔가 있었다. 손을 넣어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표지에 삐뚤삐뚤한 글씨. 강민준 일기. 박인수는 숨을 죽였다.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95년 2월 14일. 오늘 엄마가 또 때렸다. 내가 숙제를 안 해서. 아파서 울었더니 베란다에 세웠다. 춥다.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박인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6년 7월 3일. 엄마가 밥을 안 줬다. 어제부터. 배고프다. 친구들은 다 도시락 먹는데 나는 물만 마셨다. 박인수는 숨이 막혔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엄마가 나를 방에 가뒀다. 친구들은 다 선물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박인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2003년 4월 10일. 이제 중학생이다. 근데 엄마는 여전하다. 때리고 욕하고 가둔다. 나는 언제 자유로워질까? 죽으면 자유로워질까?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박인수는 공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증거다. 학대의 증거. 22.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검사에게 일기장을 제출했다. 검사는 일기를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피해자 집 베란다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네.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강민준 주장이 사실이었군요.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일기장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형사님. 네. 이게 살인을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를 죽일 권리는 없어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판단하겠죠. 23. 재판 당일. 법정은 가득 찼다. 기자들, 방청객들, 카메라들. 강민주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강민준, 일어서시오. 민준은 일어섰다. 검사가 일기장을 제출했다. 재판부, 이것은 피고인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입니다. 학대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는 일기를 읽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변호인이 말했다. 피고인은 35년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했고, 검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 삭제, 알리바이 구축, 이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닙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매일 죽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저를 때렸고, 굶겼고, 가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됐지만 저는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숙고 후 판결하겠습니다. 24. 2주 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징역 15년. 학대 정황 인정, 감형. 민주는 판결문을 들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박인수는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민주는 뒤돌아 박인수를 봤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교도관에게 끌려갔다. 법정을 떠났다. 25. 그날 저녁. 박인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윤지영이 들어왔다. 형사님, 15년이면 적은 거 아닙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적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사람은 이미 평생을 갇혀 살았어. 15년은 오히려 자유일지도 몰라. 윤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사건, 승자가 없어. 네? 강민준도, 어머니도, 우리도. 아무도 이긴 게 없어. 윤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박인수는 파일을 덮었다. 사건 번호 2024-103. 피해자 강순희. 가해자 강민준. 결과 징역 15년. 사건은 종결됐다. 26. 하지만 박인수는 뭔가 놓친 것 같았다. 그날 밤 다시 민준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이번엔 거실을 자세히 봤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하나하나 봤다. 첫돌 사진. 웃고 있는 아기. 입학식 사진. 긴장한 표정의 소년. 졸업 사진. 무표정한 청년. 그리고 마지막 사진. 경찰 임용식 사진. 민준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옆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박인수는 사진을 오래 봤다. 이 사진 속 어머니가 정말 학대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불행한 모자 관계였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박인수는 사진을 내려놓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을 봤다. 조용한 집, 비밀을 간직한 집,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집. 박인수는 돌아섰다. 제3부 마이너스 결정적 단서 하나. 1. 판결 3일 후. 박인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형사님, 저 이정민이에요. 요양보호사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 짐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박인수는 몸을 일으켰다. 뭡니까? 현금이요. 엄청 많아요. 어디서요? 침대 밑, 옷장 안, 서랍. 여기저기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박인수는 재킷을 입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2. 30분 후. 박인수는 강순희의 집에 도착했다. 이정민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형사님 여기요. 거실 탁자 위. 현금 다발들이 쌓여 있었다.
박인수는 장갑을 끼고 돈을 확인했다. 5만 원권. 깨끗했다. 얼마나 됩니까? 세어봤는데요. 8천만 원이요. 박인수는 숨을 죽였다. 8천만 원. 어디서 찾았습니까? 침대 밑 박스에 3천, 옷장 뒤에 2천, 책장 안에 3천만 원이요. 박인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혹시 더 있습니까? 확인 중인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박인수는 침실로 갔다. 침대 밑을 봤다. 박스가 하나 더 있었다. 열어봤다. 또 현금이었다. 그리고 통장. 박인수는 통장을 펼쳤다. 진흥은행. 예금주 강순이. 잔액 2억 3천만 원. 박인수는 숨이 막혔다. 이정민 씨. 네? 할머니 재산. 알고 계셨습니까? 이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할머니 생활이 검소하셔서 돈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박인수는 통장을 넣었다. 뭔가 잘못됐다. 3. 오후 2시. 박인수는 긴급히 서장에게 보고했다. 피해자 강순이 총 재산 3억 원 이상입니다. 서장은 눈을 크게 떴다. 3억? 네. 현금 1억, 예금 2억입니다. 어떻게 모았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서장은 턱을 쓸었다. 그럼 강민주는 그 돈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인수는 말을 멈췄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장이 물었다. 형사님, 혹시 강민준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건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학대는 핑계였고요. 박인수는 주먹을 쥐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 박인수는 교도소로 향했다. 면회실. 강민준이 들어왔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수척해 보였다. 형사님, 강경위, 어머니 재산 알고 있었습니까? 민주는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에서 현금 1억, 예금 2억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죠? 사실입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돈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몰랐습니까? 유일한 가족인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돈 얘기 안 하셨어요. 저한테.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검소하게 사셨어요. 박인수는 수첩을 폈다. 당신 3개월 전에 5천만 원 대출 받았죠? 네. 왜 어머니한테 안 빌렸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인수는 책상을 쳤다. 강민준, 당신 어머니 돈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민주는 일어섰다. 형사님,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그럼 왜 죽였습니까? 학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일기장 말고. 민주는 숨을 거칠게 쉬었다. 일기장도 증거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박인수가 먼저 돌아섰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저녁 7시. 박인수는 강순이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다. 직업기록. 1980년 2010년 한성섬유 사무직. 퇴직금 5천만 원. 그 뒤로는 박인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0년 이후 매달 100만 원씩 입금. 출처 불명. 이게 뭐지? 윤지영이 물었다. 누가 보낸 겁니까? 모르겠어. 확인해봐. 윤지영은 은행에 조회를 넣었다. 1시간 후. 형사님, 송금자 찾았어요. 누구야? 강민준이요. 박인수는 멈췄다. 뭐? 강민준이 매달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보냈어요. 2010년부터. 박인수는 계산했다. 14년. 100만 원 12개월. 14년 1억 6,800만 원. 민준이 어머니한테 돈을 줬어? 네. 매달 빠짐없이. 박인수는 숨을 참았다. 그럼 강순이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이 민준이 준 돈이었다.
형사님 이거. 응, 뭔가 이상해. 6. 다음 날 아침, 박인수는 민준의 과거 직장 동료를 찾았다. 경동서 생활안전과 김태수 순경, 강민준 경위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근데 좀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요? 네. 친구도 별로 없고 퇴근하면 바로 집 가고 회식도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한 번은 술 먹다가 얘기한 적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어머니가 반대하신대요.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어머니가 왜 반대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하신대요. 민준이 사귀는 여자마다. 박인수는 펜을 멈췄다. 통제. 학대의 또 다른 형태. 7. 오후 3시. 박인수는 민준의 옛 연인을 찾았다. 박지은. 33세. 초등학교 교사. 민준 오빠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언제까지 사귀셨습니까? 5년 전까지요. 2년 정도 만났어요. 왜 헤어졌습니까? 박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민준 씨 어머니요? 네. 저를 싫어하셨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만날 때마다 트집 잡으시고, 민준 오빠한테 전화해서 저 욕하시고.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헤어졌습니까? 네. 민준 오빠가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대요. 박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셔서. 박인수는 물었다. 혹시 민준 씨가 어머니한테 학대당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박인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맞았대요. 베란다에 세워지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까? 네. 한 번은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박인수는 숨을 죽였다. 학대는 진짜였다. 8. 저녁 8시. 박인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윤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강순희 씨 과거 기록 더 찾았어요. 뭔데? 1995년 정신과 상담 기록이요. 박인수는 서류를 받아봤다. 환자 강순희. 진단 우울증, 불안장애. 상담 내용 아들 양육 스트레스. 남편 부재로 인한 고립감. 박인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상담사 소견 환자는 아들에게 과도한 기대와 통제를 보임. 아동 학대 가능성 있으나 환자 부인함. 박인수는 숨을 참았다. 1995년 민준이 6살 때 이미 학대 징후가 있었다. 형사님 이거면. 응. 학대는 사실이었어. 윤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강민준은 정말 피해자였던 거네요.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아니. 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인수는 파일을 펼쳤다. 강민주는 35년 동안 학대당했어. 맞아. 하지만 박인수는 통장 사본을 꺼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한테 보냈어. 14년 동안. 학대당하면서도 돈을 보냈어. 왜일까? 윤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인수는 말을 이었다. 죄책감이야. 죄책감요? 응.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했어. 그래서 돈을 보냈어. 효도하려고. 박인수는 펜을 돌렸다. 하지만 결국 죽였어. 9. 다음 날 박인수는 다시 민준을 만났다. 면회실. 민준은 더 수척해졌다. 형사님, 강경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인수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왜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까? 민준은 통장을 봤다. 표정이 무너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은행 기록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돈이 없으셨어요.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다 쓰셨어요. 제 학비에.
박인수는 수첩에 적었다. 그래서 보낸 겁니까? 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생활비라도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대당하면서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박인수는 숨이 막혔다. 강경위. 네.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민주는 울었다. 모르겠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사랑했어요. 이상하죠? 박인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때렸어요. 굶겼어요. 가뒀어요. 근데 동시에 대학 보내주셨어요. 경찰 시험 붙으라고 응원해주셨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민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결국 못 견뎌서 죽였어요. 10. 그날 밤 박인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사무실 책상 위 사건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 강순이, 피해자와 가해자. 아니, 둘 다 피해자였다. 박인수는 잔을 비웠다. 이 사건엔 승자가 없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국과수였다. 형사님, 최종 보고서 보냅니다. 뭡니까? 강민준 보행 분석 최종 결과요. 박인수는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도착했다. 파일을 열었다. 최종 분석 결과 1. 주차장 영상 속 인물 강민준 일치율 98.7%. 2. 보행 패턴 분석 경찰 특수훈련자. 3. 무릎 끌림 각도 강민준과 동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결론 피의자 강민준이 범행 현장에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박인수는 화면을 봤다. 이게 결정적 증거였다. CCTV를 지웠지만 걸음은 못 지웠다. 10일. 다음 날 박인수는 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서류를 읽었다. 이거면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재심요? 네. 징역 15년이 너무 낮습니다. 계획살인인데. 박인수는 잠시 멈췄다. 꼭 해야 합니까? 검사는 박인수를 봤다. 형사님, 이 사람은 어머니를 죽였어요. 학대 피해자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진행하십시오. 12. 재심 청구가 들어갔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강민준 재심. 형량 늘어날까? 보행 분석이 결정적 증거. 학대 피해자 vs 계획 살인범. 민주는 면회를 거부했다. 박인수는 교도소 앞에서 돌아섰다. 윤지영이 물었다. 형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뭐가? 재심이요. 강민준. 불쌍하지 않습니까?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불쌍하지.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 강민준은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죽였어. CCTV 지우고, 알리바이 만들고, 현장 정리하고.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윤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박인수는 차에 올랐다. 우리 할 일은 끝났어. 13. 2주 후 재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다. 민주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 이것은 국과수 보행 분석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음을 98.7% 확률로 증명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주차장에 헬멧 쓴 인물.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된 민준의 걸음걸이. 두 개가 겹쳐졌다. 완벽히 일치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대응했다. 알리바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떨렸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제가 그날 밤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검사가 눈을 크게 떴다. 당직실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민주는 손을 들어 막았다. CCTV도 제가 지웠습니다. 계획했습니다. 2주 전부터.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형사님, 민주는 박인수를 봤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35년 동안 지옥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죄는 지었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14. 판결은 2주 후에 나왔다. 징역 25년. 가중처벌. 계획살인 인정. 민주는 판결문을 들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박인수는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민주는 교도관에게 끌려가며 뒤를 돌아봤다. 박인수와 눈이 마주쳤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는 듯이.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법정을 떠났다. 15. 그날 저녁. 박인수는 강순이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집은 비어 있었다. 가구도 치워졌다. 조용했다. 박인수는 베란다로 나갔다. 바닥에 흠집을 봤다. 손으로 만졌다. 얼마나 많은 밤을 여기서 보냈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박인수는 일어섰다.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뭐였을까? 강민주는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답은 없었다. 16. 하지만 그때 박인수는 뭔가를 봤다. 베란다 난간에 낡은 편지 한 장이 끼어 있었다. 바람에 날릴 뻔한 것을 발견했다. 박인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강순이의 필체였다. 날짜는 사망 3일 전. 민준에게.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평생 너를 힘들게 했지. 때리고 욕하고 가두고. 엄마도 알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는 거. 근데 민준아, 엄마도 힘들었어. 네 아빠가 떠난 후 혼자 너를 키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너를 꽉 잡았어. 너무 세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어. 마이너스 엄마가. 박인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강순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걸. 그리고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이 편지는 민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죽기 3일 전. 민준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를 죽이기로. 박인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민준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야 할까? 박인수는 오래 고민했다. 17. 다음 날. 박인수는 교도소를 찾았다. 민준과의 면회. 민준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형사님, 왜 오셨어요? 박인수는 편지를 꺼냈다. 이거 어머니가 쓰신 겁니다. 민준은 편지를 봤다. 뭡니까? 읽어보세요. 민준은 편지를 받아 펼쳤다. 눈이 글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멈췄다. 손이 떨렸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이걸 썼어요? 네. 사망 3일 전입니다. 민주는 편지를 다시 봤다.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박인수는 조용히 지켜봤다. 민주는 울었다. 엄마, 사랑한다고.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형사님, 저 뭐 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저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죽였어요.
엄마를.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편지를 바닥에 놓고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18. 면회는 그렇게 끝났다. 박인수는 교도소를 나섰다. 윤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에 올랐다. 윤지영이 운전석에 앉았다. 형사님? 가자. 차가 출발했다. 한참을 달렸다. 박인수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윤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님, 편지 보여주셨어요? 응. 강민준 반응은요? 박인수는 눈을 감았다. 무너졌어. 이제 진짜 후회할 거야. 평생. 윤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계속 달렸다. 19. 1년 후. 박인수는 민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펼쳐봤다. 형사님께.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1년이 지났네요. 저는 여기서 매일 생각합니다. 엄마를 죽인 그날을. 형사님이 보여주신 엄마 편지를.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움만 보고 사랑은 못 봤어요. 형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진짜 죽인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와의 화해 가능성이었다는 걸. 너무 늦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마이너스 강민준. 박인수는 편지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윤지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형사님, 새 사건 들어왔어요. 뭔데? 강서구 아파트 살인 사건이요. 박인수는 일어섰다. 재킷을 입었다. 가자. 사건은 계속된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박인수는 은퇴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정리하며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사건 번호 2024-103. 피해자 강순희. 가해자 강민준. 파일을 펼쳤다. 사진들이 나왔다. 강순희의 시신. 강민준의 체포 사진. 베란다의 흠집. 일기장. 편지. 박인수는 사진들을 천천히 봤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평생 남을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했던 사건. 사랑과 증오가 뒤섞였던 사건. 진실이 여러 개였던 사건. 박인수는 파일을 덮었다. 보관함에 넣었다. 사무실 불을 껐다.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밝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박인수는 걸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3년 후. 한 신문 기사가 작게 실렸다. 교도소 재소자 강민준. 모범수로 10년 감형. 기사는 짧았다. 강민준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상담했다. 학대 피해자들을 도왔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르쳤다. 그리고 매일 어머니 사진 앞에서 참회했다. 기사 마지막 문장. 강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를 죽인 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제 벌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조용한 묘지. 강순희의 묘 앞. 꽃 한 다발이 놓여 있다. 카드가 꽂혀 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민준.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묘비는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용서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박인수는 70대가 됐다. 손자와 공원을 걸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경찰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예요? 박인수는 잠시 멈췄다. 하나 있지. 어떤 거예요? 박인수는 멀리 하늘을 봤다. 걸음을 지우지 못한 사람. 뭔 소리예요? 박인수는 미소 지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손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둘은 계속 걸었다.
햇살 아래,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민주는 교도소 안뜰을 걸었다. 오른쪽 무릎을 약간 끌며 햇살이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생각을 했다. 편지를 떠올렸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용서도 섞여 있었다. 자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민주는 걸음을 계속 걸었다. 오른쪽 무릎을 끌며. 그 걸음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증거이자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명이었다.